이번 보고서는 SK 바이오팜입니다. 자, 1분기 매출액이요 488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자, 4분기에 중국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계약금과 마일스톤 그리고 캐나다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금까지 반영이 되어서 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1분기에는 더 이상 반영될 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라이선스 계약금의 나머지인 700에서 한 750억 원 정도는 2, 3년 정도에 걸쳐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허나 22년도는 연간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미래를 보는 건 23년도에는 이제 글로벌 매출과 함께 추가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해 가지고 흑자 전환을 다시 한번 달성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3월 중순 벤핏의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때 처방주수 추이와 영업활동 지수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데 3월 달에 영업활동 지수는 천천히 회복 중이며 2분기 처방수 추이가 영업활동 지수와 함께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 시판 후부터 처방수 상승세 기울기에 변함없이 코로나19 특이 상황 속에서도 라이너한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벤핏 특허 만료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서에도 제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이런 제조되어 있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일정 특허 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유사 성분을 가지고 복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비싼 약이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이라면 이제 그거를 의사가 처방을 내리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굳이 이 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렴한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처방해주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도 약을 많이 복용하는 환자들도 있을 거니까 더 좋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보완제 성격의 처방을 다른 거를 비싼 약을 건강보험료 안에 책정이 되는 약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벤핏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세노바메이트 같은 약들을 쓰지 못했을 건데 이게 벤핏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세노바메이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혹은 기존에 처방받던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양의 처방을 받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처방수가 늘어날 거고 네.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이 영업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영업활동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매출액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 지난번 보고서를 보고 알았긴 했는데 예. 어쨌든 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약사들도 마찬가지고 의사들은 더 그렇겠지만 어떤 뭐 신약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이제 세일즈맨이 와서 영업을 해야겠죠. 이런 약이 있고 실제로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고 이런 경과들도 있었다. 한번 써보셔라. 근데 진짜로 처방을 몇 번 해봤는데 효과가 좋아졌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처방을. 이거보다 좋은 약이 없구나. 계속 이걸 써야지. 그리고 이제 그 효과가 좋으면 다른 환자들도 다 그 병원에 올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의학 쪽은.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3월부터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적자 축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동사는 계속되는 국가별 라이센스 아웃으로 캐시카우로 확보하고 있으면서 2분기부터 관련하여서 추가적인 자금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좀 깜짝 이벤트로 연간 적자가 아닌 흑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22년도에. 자, 유럽 매출 증가와 벤핏 특허 만료에 따른 처방주 수가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에서 준비하고 있는 항암제, IND, 그 다음에 CNS 계열의 신약 임상 진전과 확대에 따른 금속 요인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CNS 계열 후기 임상 이미 시판된 파이프라인의 확보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진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 1봉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에 좀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세로 맞추긴 했는데 네, 최근에 뭐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서 조금 매수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셨을 때 매수를 좀 하셨으면 지금 뭐 평단 근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니까 미리 사셨던 분들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분할 매수를 여러분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83,000원 구간대 여기에서 이제 76,0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 구간에 오면 사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 번만 주고 바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조금 김이 샜어요. 근데 사실 월봉으로 봤으면 뭐 여기든 저기든 사실 사긴 했었어야 돼요. 애매한 구간대였기 때문에 벌써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라서 그 부분 좀 아쉽지만은 우리는 좀 리스크를 최대한 낮은 상태에서 주식을 하는 게 목표이므로 좀 그렇게 좀 정리가 돼버렸고
뭐 재무야 뭐 지금 당연히 적자 전환으로 되어 있고 1분기 당연히 마이너스. 여기서 잡아둔 것보다는 애널리스트가 조금 더 축소해서 잡아놨네요. 네, 그렇다면 사실 적자가 아닌 뭐 적자 요 정도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어차피 4분기 뭐 실적 나오면 어차피 2023년도에 뭐 제가 볼 땐 연말에 뭐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3년도에 정말 글로벌 매출 확대와 외형 파이프라인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3분기부터 시작해서 4분기까지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수주도 떠야 되고 공시도 나와야 되고 뭐 그러면서 뭐 뇌전증 이 치료약인 세노바마이트의 매출액과 영업액이 과연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질까? 적자가 그렇게 심각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반기부터 모아봐도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하반기에 다른 뭐 주도주들이 진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하반기에 다 본인들이 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주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관심이 좀 시들시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SK 바이오팜 모아 가는 거죠. 네,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 나오는 것도 계속적으로 제가 팔로잉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매수 타점을 한번 잘 잡아가지고 같이 수익을 좀 큰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죠.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